네, 안녕하세요. 2부는 1부는 그죠? 뭐 주식하는 분들이 뭐 시향이나 이런 것은 듣기 싫어해요. 싫어하지만 저는 이제 회원님들한테 어떤 잡은 고기 한 개씩 나눠주는 것보다는 낚시를 하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듣기 싫어도 시향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리는 편이죠. 그러면 1부는 앞으로 주시장이 긍정, 좋은 부분을 말씀드렸으면 2부는 만일에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험 요인을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짐이 보이면 피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보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은 그 코인. 이 코인이 뭐 우리는 주식장인데 코인하고 뭔 상관이 있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단기 악재, 장기로 보면 호재가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만약 코인이 망하면 그 코인이 어떤 품고 있던 그 많은 자금들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으니까. 도박쟁이는 그죠? 절대 그 도박을 못 떠나요. 지금 은행의 예금금리가 5%대, 6%대 상품이 많이 나와도 왜 모든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로 안 빠져나갈까요? 도박의 심리, 원리죠. 그 정도 갖고는 내 양에 안 차, 어림도 없어. 그래서 한번 도박을 한 사람들은 더 강력한 도박을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하 변동폭이 없고 1년 365일 주식 어떤 거래가 되는 코인으로도 엄청난 돈이 빠져나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을 부정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고 그냥 제 입장에서 물론 코인한 사람은 동의를 안 하겠죠. 근데 저는요. 제가 봤을 때 보는 관점의 코인은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바보가 더 바보한테 비싸게 파는 게임. 그게 코인이다. 저는 그 말에 거진 100%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코인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는 게 아니고 주식쟁이 입장으로서 그냥 주식에 미치는 영향을 말할 뿐입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그죠? 그 어떤 규모가 2위권인 FTX 코인 거래소가 파산 신청을 했죠. 하고 그 FTX 여기에 어떤 구조를 보니까요. 망할 수밖에 없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코인으로 일확천금을 벌었던 사람들이 그 돈을 또 더 강력하고 더 센 그런 쪽에 도박성이 강한 쪽에 계속 배팅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파산을 했어요. 파산 선고했죠. 파산 선고하고 저 부분이 제2의 루나 사태를 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 되면 그 위험 자산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 되면요. 그 나스닥이라든지 우리 뭐 코스닥이라든지 이런 그 어떤 기술주 중심의 안정성이 아닌 기술을 담보로 하는 그런 기업들은 시장의 신뢰도가 무너지면서 폭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어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 어떤 코인의 급락 사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코인이 무너지면 기술주들 영향을 미친다. 이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스닥 또는 코스닥 기업들이 코인발 악재로 또 얻어 터질 수도 있다. 그래서 코인이 만일 무너지면 뭐 바이오나 이런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죠? 초대형 악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어떤 거냐 하면 요즘 많이 그런데죠. 금투세. 그죠? 금투세. 미우세도 아니고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저게 민주당이 주도해서, 그죠? 강행을 지금 막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뭐죠? 이 법은 전체 상위 1%나 적용되는 법이다. 근데 개인 투자가들한테는 피해될 거 없다. 오히려 검투세를 걷어들여서 주식 거래세를 인하시키겠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개인들이 봤을 때는 좀 솔깃할 수도 있어요. 뭐 그래, 거래세 인하해주고 내가 주식을 해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일이 뭐 있어? 또 난 그렇게 거둔 적도 없어. 그러면 상위 1%의 가진 자들의 영역이지 나는 거래세 인하되면 내한테 오히려 긍정 아니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거래를 한다는 거죠. 그거는 잘못됐어요. 왜 잘못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작년까지의 어떤 주식 양도세, 그러니까 주식으로 걷어들이는 이 세금 구조를 보면요, 상위 1%가 전체 세금의 한 70%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만큼 상위 1%가 전체 세금 70%를 담당하는 것은 그만큼 70%의 위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상위 1%가 세금의 70%. 그러면요, 반대로 주식을 투자하는 하위 20%가 주식시장에서 내는 세금의 비율은 0.01%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위 20%는 뭐 빠져나가도 없어져도 주식시장에 큰 영향은 없다. 그렇지만 큰 손들 상위 1%는요, 전체 시장에 어떤 70%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비중에 1%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체 영향력의 70%를 차지한다. 이게 중요한 수치예요. 그리고 과세 표준을 보면요, 3억 원 이하는, 그죠? 3억 원 이하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돈을 이익을 내면 5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22%를 떼가겠다. 그리고 3억 원 이상은 27.5%를 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내하고는 상관없다. 그거는 가진 자들의 몫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 주식시장에는요,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주식과 관련된 상품을 다 포함시킨 거예요. 거기에는 뭐 주식형 펀드, 아니면 주식형 ETF, 아니면 해외 주식 다 포함돼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데 이 자금들이 반발을 해서 빠져나가 보세요. 어떤 일? 상위 1%가 나는 이거 안 해. 빠져나간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득 5천만 원 제주고 나머지에 대해서 22%, 27.5% 적용을 하겠다. 이거 많은 것 같아요? 아니죠. 내가 주식을요, 1억 하는 사람이 있고 10억 하는 사람이 있고 100억을 하는 사람이 있고 천차만별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5천만 원 해봐야 내가 10억 투자하면 겨우 수익률 5%예요. 5%. 5%만 넘기면 내가 버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떼겠다. 이런 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10억 있으면 난 주식 안 하겠어요.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돈을 잃으면 나라에서 보태주나요? 세금 면제해주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내가 주식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금수저, 부르주아 취급을 하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안 하는 대다수 국민들은 동의하겠죠. 에이, 저 주식쟁이들, 돈 많은 새끼들, 세금 떼가는 거, 찬성! 이래 될 수도 있겠죠.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강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어떻게 될까? 예전에요, 1989년도에 대만에서 우리보다 먼저 금투세라는 것을 시행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금투세를 시행을 딱 하니까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이게 뭐야, 긴가민가. 내가 또 뭐 내가 큰 손도 아니고 뭐 별 영향이 있겠나. 그냥 위야무야 넘어갔어요. 그런데 큰 손들이
그 세금을 피신해서 하나씩 떠나면서 주식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한 달쯤 지나니까 새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없고 끝없이 팔자 릴레이만 생기면서 단기간에 대만 증시가 40%가 폭락을 했어요. 40%. 40% 어마어마하죠. 이 40%가 내려앉으면서 대만 정부에서 항복 선언했어요. 항복. 그리고 그 당시 주도했던 장관이 사임을 하고 잘못했다 빌고 그리고 없던 일로 하겠다 했어요. 단기간에요. 대만 증시가 40%가 폭락했다. 무시무시하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렇다 생각했어요. 2400포인트인데 한 1400까지 1500까지 폭락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큰 수주도 아니고 내가 금수주도 아니고 내가 큰 손도 아니고 뭐 내하고 뭔 상관 있어. 나는 연간 5천만 이상 번 적도 없는데 단지 나는 그냥 소액으로 주식할 뿐이야. 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전체 주식량이 40% 폭락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식은 멀쩡할 것 같아요. 다 폭락하겠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대만만 그랬느냐? 같은 시기에 89년도에 일본도 했어요. 일본은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기는 그렇고 주식 양도세에 가까운 법인데 골자는 거진 비슷해요. 물론 이때 일본이 어떤 처한 환경은 뭐 어떤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어요. 악재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 양도소득세라는 거 금투시에 비슷한 거를 89년도에 일본도 똑같이 시행을 하면서요. 일본 증시가 60%가 박살났어요. 100% 중에 60%가 내려앉았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정부도 항복, 없던 일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도 상관없을까요? 그죠?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만일 지금요 민주당에서 강행을 한다 하면요 다수당이니까 의결수로 뭐 쪽수로 밀어붙여 가지고 강행하면요 주식시장 떠나야 돼요. 주식 그만둬야 돼요. 주식 다 팔고요 떠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식시장 대폭락할 거예요. 대만처럼 일본처럼 대폭락 하다 보면 결국 그 민주당에서 항복 선언하겠죠. 그때 다시 주식하러 들어와야 돼요. 그게 골자예요. 근데도 우리가 금투시에 반대해가지고 막 국회 청원하고 하면 그 동의자 수가 극히 적어요. 대한민국에서 작년에 활동 중인 계좌 수가 2,300만 개였는데 저거 동의 투표 누르는 거 보면요. 겨우 뭐 20만 명, 30만 명 이 수치밖에 안 나요. 그거는요. 언론에 놀아나는 거죠. 언론에 놀아나고 내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쟁이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고 첫날 만날 주식 사고 팔고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내를 죽이는 법인 줄도 모르고 멍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죠? 나는 민주당 지지한다. 나는 국민의힘 지지한다. 지역 싸움, 당파 싸움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누구 편이 옳다, 그렇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식쟁이 입장으로서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는 거죠. 이거 큰일 나는 거라고. 만일 이거 강행한다면 주식 다 팔고 저는 떠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왜? 폭락할 거니까. 내가 큰 손이면 다 떠날 테니까. 이거는 뻔히 보이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했을 때 당시에 어떻게 했어요? 그죠? 공약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당선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대주주 요건을 기존에 특정 종목에 한해서 10억이었는데 얘를 100억으로 상향시키겠다. 그리고 금투세를 2년 유예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강행. 이거는 택도 없어. 이래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근데 만일 그동안 주식을 하면요. 항상 한쪽에서는 산타랠리 했었고 한쪽에서는 주식이 특히 코스닥 종목들은 병든 닭처럼 계속 주식이 연말만 되면 녹아내려요. 왜?
큰 손들이 다 팔고 나가니까. 그리고 1월달 되면 다시 주식 사러 들어와요. 그래서 얘네들은 1월달에 주식 사서 한 10월쯤 되면 다 팔고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10월부터 한 12월까지는 코스닥이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앓듯이 흘러내린 이유도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되느냐 아니면 진짜 지옥행으로 달리느냐 이게 금투세예요. 근데 왜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상위 1%만 해당된다? 전혀 아니거든요. 상위 1%가 전체 시장에 미치는 데미지는 70%다. 그래서 이 1%가 떠나면 주시장은 70%의 데미지를 맞고 완전 골로 갈 수도 있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만일 특정 종목 저런 거를 다 떠나서 금투세를 강행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투세는요, 모든 주식장애한테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만, 외인이나 기관은 예외예요, 예외. 상관없어요. 다 같이 하든지. 공매도도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어 놨고, 거기다가 또 말도 안 되는 법을 또 만들겠대요. 근데 만일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요, 외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외인들은 금투세하고 아무 상관없죠. 큰 손들, 개인의 큰 손들이 상위 1%가 떠난다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리고 과거 대만, 일본의 사례를 알고 있겠죠. 그러면 이 외인들은 또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공매도 칠 거예요. 공매도 왕창 또 칠 거예요. 왜? 큰 손 상위 1%가 떠나면 70%의 데미지를 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기관들은 공매도 치놓고 하락을 즐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관들은 딱 팔짱 끼고 국민의힘 따라가든 민주당 하든 너가 알아서 해라. 모르겠다 하는 거죠. 오히려 반대죠. 얘네들은 증권사 입장에서는 거래세 인하해주면 개인들이 죽으라고 단타 칠 거야. 사고 팔고 열심히 하니까 저거는 스스로 더 챙겨 먹으니까 오히려 금투세 도입하고 거래세 인하해서 개인들이 열심히 단타 치면 우리한테는 돈벌이가 되겠네. 그러니까 은근히 금투세를 한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사, 찌라시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거는 상위 1%만 해당된다. 너희가 상위 1%도 아닌데 왜 걱정하느냐. 그런 식으로 꼬시는 거죠. 제가 보는 시각은 그래요. 그래서 만일 금투세가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큰 어떤 그 악재 요인은 이렇다 생각하고 또 금투세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미국이란 나라는 이 주식을 투자를 하면 세금에 적용되는 혜택이 다양해요. 8에서 한 40%까지. 그런데 미국은 장기 투자, 그러니까 1년 이상 주식을 갖고 있으면요. 그 어떤 세금을 한 0% 하나도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거죠. 단타가 아닌. 장기로 유도를 하면서 그 자금들이 주시장에서 안전한 밑거름이 되도록 유도를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내가 주식을 해서 손실이 나면 작년에 손실 났는데 올해 돈 좀 벌었다고 그거 세금을 뜯어가는 게 아니고 감안해줘요. 작년에 거 마이너스 2천만 원, 올해 2천만 원 벌었네? 그럼 작년이랑 올해랑 쌤쌤이. 그러면 너는 그 세금 낼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를 계속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죠? 이 큰 손들 다 쫓아내고 개인들 열심히 사고 팔고 해가지고 수수료나 빨아먹겠다. 그런 정책이라는 거죠. 제가 큰 손이라면 미쳤다고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있겠어요? 저는 가감에 털고 나가버려요. 그리고 차라리 해외 주식 가겠어요. 다우 나스닥 투자하겠어요. 그거나 뭐가 이득인데.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투세 이것은 엄청난 위험한 요인이다. 그리고 지금 보면요. 그동안 우리나라 연기금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연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 줄인다. 줄이고 이 돈으로 해외 주식 투자하러 나갔죠. 그래서 미국 주식
다우 나스닥 죽으라 사고 테슬라 신봉자를 우리나라 연기금이나 개인 투자가들이 하도 테슬라를 좋아하니까 외국에서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을 테슬람이라 그래요. 이슬람에 비교했어. 테슬라 신봉자, 테슬람. 이해를 못하겠다. 테슬라가 퍼가 100배가 넘는데 이 100이 넘는 이 회사를 죽으라고 떠받치는 거죠. 우리나라 연기금이, 개인들이. 근데 이 기간은 뭐 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뭐 했어요? 지 주식 죽으라고 팔아치웠죠. 계속 이번에 한 3차례인가 팔았죠. 그거를 누가 사줬죠? 우리나라 연기금, 개인들이 비싼 가격에 다 받아줬어요. 그런데 고점 대비 지금 테슬라는 어때요? 고점 대비 한 50% 폭락했죠. 거기다가 머스크는 또 트위터 인수하고 이 트위터로 도지코인 신봉하고 이 일론 머스크 리스크가 더 큰 것 같아요. 테슬라 폭락에는. 그런데 어쨌거나 결과론으로 보면요. 지금 환율 급락하고 있죠. 여기다가 또 테슬라 막 급락하고 있죠. 뭐 이래 되면 만약 테슬라를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제 한 차선까지 있겠죠. 해외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다우 나스닥도 급등했는데 해외 주식 한 사람 돈 벌었겠네. 아니죠. 반대죠. 다우 나스닥이 올랐어도 환율이 급락하면 한 차선을 잇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봐야 본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해외 주식 하는 사람들은.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해외 주식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각자 선택이지만은 이거는 잘못됐다 싶어요. 왜? 쌀 때 뭐 사러 들어가면 모르겠어요. 다우 나스닥 최고가에 다 사줬잖아요. 서학개미라 해가지고. 증권사들이 꼬드긴 거죠. 해외 주식 투자해라고.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을 거다. 지금. 우리는 국내 주식 투자가는 만세 부르고 폭등이다. 하지만은 코스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례해서 환율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어쩌면 1200원대 볼 수도 있겠죠. 그래 되면 비례해서 해외 주식 투자가는 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어쨌든 금투세는 아주 위험하다. 이거는 명심해 주시고, 또 만약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댓글도 달고 반응을 보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여야 국회의원들이 겁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하는 분은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악재 요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